여러분, 경매를 왜 하시는 거예요? 낙찰이 목표이신가요? 아니면 싸게 사는 거예요? 요즘 법원에 가보면 시세보다 훨씬 높게 써서 낙찰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자주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 사람들은 뭘 알고 저렇게 쓰지? 내가 시세 조사를 잘못한 건가? 그런데요, 그게 실력 차이, 물건 조사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매에 관심을 갖고 법원에 한두 번만 가보면 이상한 장면을 정말 자주 보게 돼요. 분명 시세가 정해져 있는 물건인데 그 시세랑 똑같이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높게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특별한 정보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시세 조사를 잘못한 건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그 이유가 정보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많거든요. 요즘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막상 직접 하려고 하니까 권리 분석도 조금 복잡하고 시세 조사도 어렵고 내가 분석하고 조사한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괜히 잘못한 건가? 손해볼까 두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매 컨설팅을 선택하게 돼요. 대신 조사도 해주고 입찰가도 정해주고 낙찰부터 명도까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한 선택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경매 컨설팅 업체의 구조는 얼마에 사느냐보다는 낙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아요. 낙찰이 되면 수수료를 받고 낙찰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싸게 사는 것보다 어쨌든 낙찰을 받게 만드는 게 중요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매장에서 이상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차순위랑 300만 원? 그럴 수 있나? 200만 원? 10만 원? 심지어 몇십만 원 차이도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아, 운이 좋았네요. 아슬아슬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과정에서 입찰가를 미리 알고 차순위를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일명 바지를 쓴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 의뢰인이 입찰가 10억을 쓰면 바로 동료 컨설팅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입찰가 10억으로 지금 입찰 봉투를 넣었으니 9억 9,999만 원에 입찰을 해달라. 이렇게 바지 쓰는 방식이 있고 일부러 10억보다 더 금액을 더 쓴 다음에 보증금 같은 거를 좀 기재 오류 이런 식으로 해서 무효 처리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 낙찰자는 아, 정말 내가 정말 싸게 샀구나. 와, 운이 정말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그제야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 가격에는 매수할 사람이 없네요. 시세보다 조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부동산에서 듣고 나서야 아, 아슬아슬했던 차순위가 의미 없는 숫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컨설팅이 나쁘다, 모두 사기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상황이 실제 경매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입찰을 한다는 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경매장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감정가에서 여러 번 유찰됐다고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거나 컨설팅에서 정해준 입찰가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고가 낙찰에 그대로 노출이 돼요. 경매장에서 중요한 건 누가 어떤 걸 대신해 주느냐가 아니라 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컨설팅을 이용하더라도 최소한 시세만큼은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이건 좀 과한데요, 이건 좀 높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판단 기준은 가지고 계셔야지 내 돈을 지키실 수가 있어요. 경매는 잘하면 기회가 되고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지만 이것저것 구별 못하고 들어가면 가장 비싼 매매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경매를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은 가지고 경매를 하자는 거예요. 다음에는 공동 투자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고 경매의 아주 좋은 사례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